저희가 겨울방학 때 고전 시가를 했었는데요. 311초까지 했었고, 그 뒷부분을 몇 시간에 걸쳐서 고전 시가를 끝내도록 할게요. 매화사는, 예전에도 고전 시가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렸었는데, 매화라든가 난초라든가 뭔가 국화라든가 이런 추운 계절에 꽃을 피는 이런 애들은 지주와 절개 대상이다, 이런 말씀들을 드렸었죠. 그래서 매화사 전체에 대한 내용보다는 이런 지주와 절개를 대표하는 애들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일단은 매화 같은 경우는요, 이제 이런 것, 매화나 이런 대나무나 이런 것들이 작가의 심정이 이입된 객관적 상간물의 형태로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약간 동일시 여기는 것들도 있고요. 또는 뭐 예찬하는 것도 있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조, 절개를 지닌 작가를 투영하는 대상으로서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정리를 하고요. 뭐 객관적 상간물이나 이런 건 여러분들이 지금 문학 배우시면서도 아마 들어보셨을 거고요. 반영한다, 투사한다 또는 투영한다 이런 말들을 좀 쓰니까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화사는요, 전반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문법하고 달리 고전 시간은 저번에 했던 것처럼 복습했다는 것을 전제하에 수업을 할 예정이고요. 지금 이 부분은 이제 매화와 함께하는 풍류에 대한 내용들이 주로 이루고요. 그래서 이 백두홍이라는 이 노인이 이런 매화를 감상한다는 표현을 조금 완상한다라고 얘기하죠. 고급스럽게 완상하는 주체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제 2수에서 이수 같은 경우가 많이 이제 인용하는 시구인데요. 매화가 가지고 있는 이런 지조, 절개, 이런 것에 대해서 경탄, 감탄한다, 뭐 예찬한다, 뭐 이런 표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너를 참 가까이 사랑한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매화에 대해서 화자의 정서가 나타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화자의 정서가 직접적으로 드러난다는 표현도 쓰고요. 그 다음에 화자의 정서를 잘 표현하는 문구를 이런 표현도 쓰죠. 시상의 집약 또는 집약된 시상, 이런 말들을 씁니다. 그 다음에 육수 같은 경우는요, 이거 마찬가지인데요. 매화의 그런 굳은 지조에 대한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조나 절개 대상들은 말씀드렸다시피 차고, 찬바람, 눈, 뭐 이런 고난과 이런 것에서, 시련에서도 피는 애들이기 때문에 지주와 절개 대상으로 얘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바람이라든가 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시련의 의미를 나타내는 소재이면서 그만큼 이 시련 안에서도 매화가 피기 때문에 반대 역설적으로 이런 매화 자체가 지닌 생명력, 이런 것을 오히려 부각시키는, 강조하는 효과가 있다.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7수로 넘어가시면은, 이 나부산이라는 것은 매화가 피는 명소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보시면 되고요. 이제 이런 거. 광대 등걸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런 게 이제 비유하는 게 여러분들 뭐냐면 이런 거죠. 자기 자신도 해당되는 건데요. 늙어서도 이런 고결함, 지조, 이런 것을 잃지 않는 선비를 얘기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울퉁불퉁한 나무 등거리는 그만큼 오랜 세월을 거쳤을 때 나무들이 울퉁불퉁해지잖아요. 막 핀 꽃이나 나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매끄러우니까.
그런 걸 얘기하는 거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아무리 썩은 배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뭐냐면 이제 자신 자체가 나이도 들어서 육체적으로 뭔가 이제 노쇠, 육체적인 그런 늙음에 대한 내용들도 같이 있다라는 거죠.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그 옹이, 노인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같이 약간 비유한 표현이다 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아래에 옆에 여러분들은 313쪽 이제 해설 부분들은 쭉 읽어보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내용적인 부분에 여기서는 이런 부분들을 볼게요. 이런 매화라든가 이런 지조 절개를 상징하는 이런 관념적이라고 하죠. 관념적인 상징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너라고 인격을 부여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고요. 자연과 시적 화자인 인간이 너와 나는 동일시, 하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 불화일체다라는 것도 같이 가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동일시 여기면 불화일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매화를 그 상징하는 관념적인 표현들이 이런 게 있어요. 빙자옥질이라든가 그 다음에 아치고절이라든가 이런 표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나오면 매화라는 말이 없어도 이런 표현이 나오면 얘네들은 매화 얘기하는구나 라고 아시면 혹시나 그 학력평가나 여러분들 나중에 수능에 나왔을 때도 굉장히 문제풀이 하는데 시간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겠죠. 매화에게 부여된 이런 관념적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그냥 따라오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즘 추세가 이런 저희가 지금 이렇게 공부를 하지만 고전시가는 정말 이 작품만 나오겠다 이런 게 아니라 고전시가에서 다루는 작품들을 통해서 여기 저희가 이런 작품들을 보면서 공통적으로 발견하는 요소들을 중심적으로 배우는 게 좋거든요. 왜냐면 요즘 출제 경향들이 기존에 나오지 않았던 그런 작품들을 굉장히 많이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어서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항상 이런 데 보면은 이렇게 봄에 잠깐 피는 곳들 있죠. 이런 애들은 항상 대조의 대상으로도 많이 나옵니다. 이것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그래서 어쨌든 매화를 소재로 한 것은 이런 이유다라는 거죠. 매화는 추위에서도 꽃을 피워내는 거다. 그래서 지조와 절개의 대상으로 많이 봤었다. 뭐 이런 것들이고요. 아마 저번에 수업했을 때도 한번 했을 텐데 국화 같은 경우는 오상고절, 지금 빙자옥제 아치고절처럼 따라붙는 애들입니다. 그다음에 대나무는 세안고절. 고절은 여러분들 그 높은 절개다 뭐 이런 거고요. 뭐 국화에서 이 상도 뭐냐면 서리가 내리는 그런 추운 계절에 꽃이 핀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소나무 같은 경우는 세한 삼우라는 표현도 씁니다. 그래서 같이 이런 표현들이 있구나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기시면 314쪽이잖아요. 여기서 다른 거는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화 이런 것들이 자연물의 속성, 추운데도 꽃이 핀다. 이런 걸 통해서 겨울을 이겨내는 강인한 생명력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지조와 절개에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제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런 것은 사실 이제 현대시에서도 충분히 많이 찾아볼 수 있는 풀이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자, 고공가 들어가겠습니다. 315쪽. 자, 고공가 같은 경우는요, 여기 기승전결의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가사 같은 경우는 내용이 길다 보니까 나름의 이제 그 스토리가 있거든요. 이야기 구조가 있는데, 기는 우리 집안의 내력이야. 우리 집안이 어땠었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굉장히 좋은 집안이었는데, 요즘 최근 들어서 보니, 머슴들이 반목을 하더라. 서로 싸우더라. 그런 걸로 인해서 집이 망가져 가더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머슴들아, 정신 차려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머슴들의 각성 촉구.
그리고 마지막 부분 결에서는 지금 있는 머슴들 말고 정말 생각이 있고 지혜가 있는 사려 깊은 새 머슴이 출현하기를 기대하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끝납니다. 그래서 기승전결 좀 이렇게 되고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시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머슴이 아니라 비유의 나름의 대상이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의 머슴이라는 것은 누구냐면 탐욕, 뭐 이기적인 관리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볼게요. 이것도 이제 읽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지금 이 장면 1 부분이 승 부분입니다. 승이 뭐였냐면 머슴들이 서로 싸워가지고 집안이 망가져가는 모습들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자, 볼게요. 여름 이거는 기억하시면 좋아요. 지금 여기서 여름은 뭐냐면 열매예요, 열매. 그래서 지금 해석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농사 짓는다 이렇게 되어 있죠. 저희가 고전문법에서도 말씀드렸고요. 자, 그래서 저희마다 열매를 지어서 잘 살았었다 그랬는데 요즘의 고공들은 보니까 너희들 생각이 없더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과거고 그 다음에 지금은 현재예요. 과거와 현재를 지금 대조시키고 있으면서 과거와 같지 않은 과거처럼 잘 하고 있는 머슴들의 그런 잘했었던 모습들을 떠올리면서 현재 머슴들을 비판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은 할 일은 안 하고 밥사발이 크냐 옷이 얼마나 좋냐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만 가지고 너희들끼리 다투더라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요 고공들이 고공이 관리라고 있었잖아요. 그럼 이 밥사발이라는 게 관리로 넘어가면 뭐겠어요? 뭔가 녹봉이라든가 아니면 벼슬 자리라든가 이런 것들로 바뀌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확대 해석을 하면 그 당시 세태를 찾아보자면 당끼리 싸움을 일삼는 벼슬아치들의 행동과 태도, 행태를 비판하는 거다라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무슨 일을 너희들은 도대체 꺼려서 흘겨보느냐 뭐 이런 이제 해석이네요. 여기 보세요. 무삼 의문사죠. 저희 그 문법 배웠던 거 떠올려 보시면 뭐뭐 다로 끝나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실적으로 그냥 평서형의 다가 아니라 의문형이 되는 거죠. 여기 해설에도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무슨 일을 꺼려서 흘겨 보느냐 의문형으로 해석되어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시절도 산압돼요. 그러니까 이제 농사로 따지면 흉년이 들었겠죠. 사나운 시절이라는 건 흉년. 그 다음에 엊그제 화강도, 이제 요거는 임진왜란을 비유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때의 강도는 외적이 되겠죠. 그러니까 안 그래도 흉년인데 강도까지 들어서 집안의 재산이 모두 없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서 엎친 데 덮친 격, 무슨 설상가상 이런 이제 한자 성어가 사자성어가 어울리는 말이겠죠. 자, 그래서 김가희가 고공들아 새 마음을 먹어보자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 정신 좀 차려봐라. 지금 이렇게 힘든 상황이다 뭐 이런 거고요. 자, 너희를 데리고 새 살림을 자 이제 장면입니다. 너희들을 데리고 새 살림을 살려고 하니까 봐봐라. 엊그제 왔던 도적이죠. 그러니까 그 임진왜란 외란에 이어지는 부분이에요. 여기 화강도랑 이어지는 부분이에요. 임진왜란이 끝난 지 얼마 안 됐을 때의 모습인데 요때 아직 멀리 안 갔다 이거죠. 또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 너희들은 귀눈이 없냐, 그러니까 눈과 귀가 없냐 이런 거죠. 그래서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왜 화살 이런 거는 준비 안 하고 전쟁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뭐냐면 병력을 방비하지 않고 너희들 옷이나 밥만 다투냐, 너희들끼리 벼슬자리만 다투고 있느냐 이런 거죠. 한심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죽조반
아침 먹기 전에 죽도 먹이고 아침 저녁도 다 먹였대요. 너희들 다 챙겨줬는데도 너희들은 왜 은혜는 생각 안 하고 일을 안 하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안 되겠다. 새로운 모습, 새로운 충신 이런 것을 얻어서 씨름을 잇고 싶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상황이 어때요? 굉장히 씨름이 많은 상황이다 라는 내용이 되겠죠. 그러니까 시청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탄식하고 있고 이런 새로운 모습을 통해서 뭔가 소망하고 긍정적인 앞날을 기원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너희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새끼 한 살을 다 꼬았도다라는 건 뭐냐면 집으로 한 새끼를 꼴 긴 시간만큼 너희들에게 말할 것들이 많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넘겨서 316쪽 보시면은요. 자, 우위적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자, 우위라는 것은 한번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위는 비유라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다른 사물을 빗대는 건데 풍자하고자 할 때 우위적인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각각 대비되죠. 집안일은 나랏일이고 머슴은 조정의 신하들, 한 어버이는 이런 조선을 개국했던 이성계, 화강도는 외적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대응이 되더라 이거죠. 대응을 통해서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작가는 이거다 이거죠. 임진왜란 이후에 굉장히 국가 경제가 피폐해지고 이런 상황에서도 벼슬아치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당쟁만 일삼고 민심을 돌보지 않더라 이거죠. 그래서 무능하면서 탐욕스러운 관리들이 가득한 부정적 현실을 비판하고자 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사태가 누구 탓이냐고 봤을 때는 여기서는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상위 지배층이 신하들에게 잘못의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해결책을 기존의 머슴들에게 기대하지 않아요. 해결책을 새로운 머슴에게 맡기고자 합니다. 그쵸? 우국중신, 나라를 걱정하고 충성스러운 신하의 출현을 기대하는 모습들이 나타난다.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고요. 머슴 지금 계속 나오는 표현인데, 자, 임진왜란이 일어난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외적의 침해에 대한 대비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현실, 이런 것들을 타이르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무능한 관리들의 각성을 촉구하는 이런 의도들이 주로 등장하는 것이 이 고공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자, 보시면은 자, 임진왜란으로 인해서 국가재정이 바닥났죠. 식량 부족, 역병, 돌림병 돌았죠. 그래서 부족한 그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 납속제라는 걸 만들어요. 그러니까 돈을 내면 신분을 상승시켜 주는 거죠. 이걸로 인해서 신분 제도가 막 흔들리고요. 그걸로 인한 것들이 이제 나중에 작품에서 더 드러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 부분에서 317조 보시면은요. 자, 집에 옥밥을 얹고 들먹는 저 구공들아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보시면은 요 앞에서 나오지 않았던 기 부분이에요. 기 부분. 너희들 우리 집 기별 내력 아니야 모르냐. 나 새끼 고면서 말해보겠다. 이렇게 하면서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딱 봤을 때 시적 화자의 주체, 즉 화자가 집주인이구나 라는 것을 아실 수 있고요. 여기를 통해서 이제 여기 부분이 오면 더 한눈에 보이실 텐데 조선의 역사를 집안일에 비유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어버이죠. 하는 여러분들 저희가 많이 했잖아요. 이제 이건 안 해도 되겠죠? 무엇을 하다는 뜻이고 얘는 많다는 뜻도 있는데 크다란 뜻도 있어요. 같이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처음에 큰 어머니 이제 이성계가 이제 조선을 했을 때 얼마나 나라가 좋았었냐 뭐 이런 얘기를 하죠. 논밭을 열심히 갈고 큰 이제
큰 텃밭이 여드레나 갈았더라 뭐 이런 거고요. 큰 텃밭을 만들었다 뭐 이런 거고요. 올해는 이제 굉장히 잘 썼다. 그리고 고공들이 어땠다. 굉장히 검소하면서도 근면했다. 부지런했다. 이런 거죠. 그런데 너희들은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기에 지금 여기까지 내용들은 보시면 굉장히 융성했었던 나라의 과거를 얘기하는 거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긴 쭉 읽어보셔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건 아시죠? 인격을 부여한다. 의인화시키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 물론 이제 얘는 답이 표시되어 있긴 하지만 항상 그 작품을 보시고 이 문제를 보면서 특히 표현 기법이나 이런 거는 충분히 앞으로 반복이 될 수 있는 애기 때문에 꼼꼼히 읽어보시고 왜 아닌지 왜 적절한지에 대해서 판단을 해보시길 바라고요. 여기서도 다시 한번 나오죠. 국사를 나라의 일을 한 집안일에 비유하고 있다. 무능하고 부패한 당시 신하들의 각성을 촉구한 작품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실제로 모의고사 그 학년평가의 문제가 나올 때는 나름의 이런 배경 지식을 주긴 줄 겁니다. 근데 미리 알고 푸는 것과 배경 지식을 그때 알고 푸는 것과는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공부하는 건지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거고요. 자, 이 고공가에 대한 답가인 고공답주인가를 볼게요. 자, 얘도 기승전결의 내용이 있는데 한번 써볼게요. 일단은 기는 뭐냐면 집주인, 상전, 즉 임금이죠. 임금의 말을 듣지 않는 신하들을 일단 먼저 꾸짖습니다. 그리고 고공가에서 나왔던 이런 머슴의 게으름, 가세, 집안의 이런 경제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기울어버린 현실에 대해서 탄식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으로 가시면은요, 이렇게 직무에 태만한 자신들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거의 근데 비슷하죠. 게으름, 태만한 종, 비유하자면 신하였죠. 신하에 대해서 비판합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면은 약간 고공가랑 비슷하거든요. 근데 약간 다른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주인아 너도 잘 챙겨라 이거죠. 집안에 이런 가도, 바른 도를 세우기 위해서 아랫사람만 할 게 아니라 윗사람, 여기서는 지금 마누라라고 나오거든요. 윗사람 너도 잘 챙겨라. 도리를 다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결 부분이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같이 이 문제가 묶어져 나오거나 아니면은 고공답주인과는 고공가가 나오고 나서 다른 부분이 보기화돼서 문제가 나올 수도 있는데 이런 결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다른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좀 그 신경을 써셔야겠다. 이런 내용을 얘기를 한 거고요. 고공답주인과는 고공가에 비해서는 왜 이렇게 집안이 기울었는지, 나라가 이렇게 잘못되었는지에 대해서 이런 사태 있죠. 나라가 기운 이런 사태에 대한 나라가 기운 이런 사태에 대한 분석력이 훨씬 더 뛰어나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문학 이제 해석하신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럼 볼게요. 자, 아까 보셨다시피 직무에 태만한 게으른 종들에 대해서 비판하는 장면들이 먼저 나옵니다. 아이들 타실언가 우리 집 종의 버릇을 보면 굉장히 괴이하대요. 소목 있는 아이들이요. 상반을 그러니까 더 위에 있는 관리하는 사람을 욕보인대요. 그러니까 이건 보시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원래 소목 있는 아이들은 좀 더 낮은 지방 관리일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의 관리라면 나름 상마름은 그 지방 뭐 관청이나 이런데 지방 관청에 이제 수령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상급 관리인 거죠. 얘보단 상급 관리예요. 그런데 얘를 오히려 욕보이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즉 위계 질서가 무너져 가더라 이런 거죠.
자, 그 다음에 밑에 애들이 물건을 빼돌리고 자꾸 깨를 부리더라 이런 거죠. 깨를 부리고 이런 일들을 하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돈이나 물건이나 이런 일부를 빼고 주는 행태를 말해요. 제급은 제하고 급 준다 이런 의미니까요. 그래서 그러니까 곡식창고가 비어 있대요. 그래서 집안 살림이 파탄난 이런 것들을 집안 일에 대해서 나라 일을 비유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제 장면으로 넘어가는데요. 이 큰 집에 크나큰 기운의 집에 자, 그러니까 크게 기울었다라는 것은 형편이 정말 어려워진 나라의 모습인 거죠. 마누라가 혼자 앉아. 여기서 이제 마누라가 뭐냐면 임금입니다. 기걸은 상전의 명령이에요. 논의를 그게 누구랑 하겠느냐 이거죠. 혼자 앉아서 낮에도 씨름하고 밤에도 근심을 하더라 이거죠. 옷 같은 얼굴이 편하실 적이 몇 날이겠느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몇 날 안 될 것 같다 뭐 이런 건데요. 이거는 좀 알아두시면 좋아요. 그 신하 입장에서요. 유배가사든 뭐 유배가사가 아니든 간에 신하 입장에서 임금을 걱정할 때 옷 같은 얼굴이란 말을 많이 씁니다. 옷 같은 얼굴, 그러니까 이제 아름다운 얼굴. 그래서 이제 임금의 그런 용안 이런 것들을 높이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몇 날이니? 라는 것은 이런 거는 물어보는 표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에 대한 걱정이라는 것은 이게 나라 일로 이제 바꾸면 충정이죠, 충심. 신하 입장에서 굉장히 충성스러운 마음, 임금을 걱정하는 마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서도 무슨 얘기를 하냐면 힘없는 이런 생각 없는 종의 일은 당연히 맞다. 그건 당연히 맞는데 다시 생각했을 때 마누의 탓도 있다라는 거죠. 이 부분이 고공과 다른 부분입니다. 고공과는 신하 수미에 대한 이제 그 탓만 하거든요. 주인의 탓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충언하고 있어요.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이제 직언하고 있는 거죠. 임금에 대한 것도 그래서 한껏 상전 잘못됐다고 말하기 전에 여기서 그 한것은 상전입니다. 상전 외다가 그릇되다 잘못되다 이런 거죠. 그래서 종의 죄도 많아요. 알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민망해서 요축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저희 그런 거 했던 거죠. 이다 이런 게 하쇼쇼체 그 제일 높임의 표현들이었었죠. 자, 삭고기 말하시고, 그러니까 새끼 그만 좀 꼬시고요.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머슴 탓만 하지 마세요. 신하들 탓만 그만하고요. 주인으로서 임금이 마땅히 해야 할 일도 들어보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들어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얘는 그만 꼬시고 라고 얘기했을 때는 이 말을 듣는 청자는 고공과의 화자가 되겠죠. 자, 어떻게 되냐면 집안일을 고치려면요 종들을 휘어잡으래요. 종들을요 휘어잡으려면요 상벌을 밝혀야 된대요. 그러니까 상 줄 사람은 상 주고 벌을 줄 사람은 벌을 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고 나서 어른 종을 밀대요. 그 위에 이제 그 관리하는 사람을 믿고요. 이렇게 해야 관리를 해야 집안의 가도가 일어날 것이다. 집안의 도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공과 같은 경우는 신하, 종으로 비유되는 이런 신하에 대한 탓 그 다음에 이제 단순히 새로운 우국충신을 그냥 기대하는 걸로 끝나는데 여기서는 실질적인 뭔가 더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서 제시한 거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319쪽 넘어가서요. 자, 여기 보시면
고국 답주인가에 대한 내용 설명들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지적하는 것들이 나태한, 게으른, 태만한 관리들에 대한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 여기서 추가되는 게 뭐냐면 안 그래도 빠듯한 재정이에요. 근데 이런 재정을, 나라의 재정을 관리할 자들이 나라의 재산을 빼돌리더라 이거죠. 그 뒤에 보시면 나중에 이제 만분가라는 유배 가사도 보실 텐데 거기서 그 만분가를 쓴 사람도 재정을 좀 빼돌려가지고 유배를 간 사람이거든요. 자, 그래서 고국 납주인간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임진왜란 이후에 무너져가는 조선사회의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드러나고 있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왜 국가의 질서를 집안의 질서를 빗대어 표현했냐라는 것은 유교적 이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신제가 치고 편찬함 이런 거 있잖아요. 나라를 잘 다스리고 이런 것들이 당연히 그 국가랑 그 다음에 나라를 잘 다스리는 거랑 똑같이 비유하는 표현이니까요. 이런 것들도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임금을 마누라에 비유하는 표현도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아까 보셨다시피 옷 같은 날이 편하실 날이 몇 날인가 하면서 충정 어린 근심도 드러내요. 하지만 이렇게 국가의 이런 운명이 기운 것에 대한 큰 책임이 임금에게도 있다. 이런 직언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도 저희가 체크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이거죠. 신하들만 탓해서는 안 된다. 고공가처럼. 임금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는 점에서 얘는 좀 더 사태에 대한 분석력이 있는 객관적인 자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여기에 대한 문제는 그 320쪽은 여러분들이 하나씩 읽어보시면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선산탄까지 볼 건데 이번 시간에는 선산탄을 전반적으로 다 보지는 않고요. 일단은 박인루라는 사람 자체가 일단은 무신이에요. 전쟁에 참여한 적이 있다는 것을 여기를 통해서 여러분도 아실 수 있는데 이 사람이 사실 벼슬 자체는 굉장히 높이 올라간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조선 후기에 굉장히 구체적으로 문학력 자체가 좀 문학을 구성하는 것 자체가 좀 뛰어났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 굉장히 작품을 많이 남겼어요. 그래서 이 사람 작품은 좀 보실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데는 읽어보시면 본인이 이제 그 무신 출신이다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황혼이 좀 특이하게 전쟁의 기운으로 묘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고 일장검이라든가 병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얘가 전쟁에 참여한 무신 출신이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단어들입니다. 황혼이 여기선 전쟁의 기운인데 황혼은 또 다른 데에서는 누런 구름대, 그러니까 그 벼들이 가을에 이것을 이렇게 언뜻 보면은 이제 그 황금 색깔, 누런 색깔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가을에 곡식들의 수확철일 때 이런 표현도 쓰니까 추가로 알아두세요. 그래서 가을에 뭔가 이렇게 여유로운, 유한, 풍성함, 가을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해서 쓰이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전쟁의 기운. 그 다음에 뭐 이제 여기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배를 누가 만들었냐 이런 내용이 나오고요. 여기서는 안 나왔는데 뒷부분 보시면은 이제 진시황제까지 뭐 얘기를 하고 뭐 이래요. 그래서 일본이란 나라를 만들게 된, 배를 만들게 된 이런 사람에 대한 비판 이런 것들이 나오고요. 자, 넘기시면은 과거의 평화는 사라지고 이제 배의 전운이 감도는 장면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지금 이 장면 같은 경우는 예전에 학예평가에서도 한번 나왔던 작품이 그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 선 이게 배라는 거는 이 정도 한자는 알아두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 보시면 자, 서길 주중에는 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옛날에는요, 술상 배를 타고 풍류를 즐겼어요. 원래는. 배라는 것이 전쟁, 이게 아니었죠. 과거에서는 이런 풍류를 즐기는, 풍류를 즐기는 공간이었다면, 막 술과 함께, 현재에는
현재는 뭐만 있대요? 대검 장창만 있대요. 대검 장창이 뭡니까? 전쟁 무기죠. 현재의 과거를 대비하면서 현재의 그 전쟁에 대한 이런 참혹함, 한탄 이런 감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간의 감정이 서로 같지 못하다, 즉 과거와 현재가 다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탄하고 있는 부분들이 한번 보이니까 이 부분은 좀 보셨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고요. 우욱, 단심,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에 대한 내용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중국 고사를 굉장히 다양하게 인용을 많이 해요. 유난히.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인 부분, 얘가 단독으로 아마 모의고사는 나오기 어려울 거예요. 왜냐면 중국고사만 인용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배경 지식 계속 제공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기왕이면 저희가 알면 좋으니까 이런 그 배경 지식을 제공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꼼꼼히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을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 문제에서 앞부분에 나오지 않았던 지문의 내용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월산대군 시랑 이렇게 이제 비교해 놓은 것까지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인로의 누앙사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